사실은 우리 그 끼케 델가도 이 분이 시그누스라고 해야 돼. 시그누스 맞나? 시그니스라고 해서 가톨릭 언론인 그 국제 협의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그니스가 금년에는 서강대학교에서 했어요. 호스트를 해가지고 온 김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온 김에 그냥 간단히 이렇게 좀 강의를 부탁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쉽게 그 게릴라성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끼케나 우리 다빈 선생님이 하셨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작년서부터 작년까지 그 호스트했던 데는 그 바티칸 디카스터리 포 커뮤니케이션스라고 바티칸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게 아마 2기였던 걸로 1기구나. 1기고 지금 2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케이션,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의 젊은 커뮤니케이터들을 좀 더 교회 쪽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양성하는 걸 해가지고 했고,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게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표적인 경우 라우다토 씨를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컨텐츠를 전달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재작년에 나왔던 프라텔리 투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할 것인지 실제로 지금 담당을 하셨고 고체로 나눌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그 참가를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그 수사님들은 아무도 응답을 안 했지만은 여기 특히 수사님들은 성실하게 그거를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님들 거기 보면은 거기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은 수녀님들 원래 25명 정도가 참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가 빠지셨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온라인은 아니고 잠깐 유튜브를 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이 빠지셨어요. 이렇게 됐는데 일단 수녀님들 설문지를 하는 거 보면 3가지 정도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젊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거. 근데 이 실마리가 뭐냐면은 미디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가까이 간다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약간 히든 숨겨져 있는 건데 그냥 성서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단 유튜브라든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예수에도 그랬고 다른 수녀회들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빈 공간, 버추얼 스페이스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튜브 같은 거 채널을 개설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공간들을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그러니까 파라다임은 바뀌었는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파라다임은 우리가 따라간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딱히 이렇게 스트래티지 플래닝이 안 나오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다민 선생님이나 끼케 씨를 모시고 이 얘기를 듣는 게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정다민 선생님 잠깐만 일어서시겠어요? 네. 여기 정다민 선생님이시고 인권연대 연구센터 저희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요거의 뭐랄까 흑막 같은 존재죠.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다빈 선생님이 다 디자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끼케 델가도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for sharing with us this moment. I hope we can, beyond sharing inspiration, I hope we can really create networks of service and cooperation for the building of the kingdom. 그 세 가지 얘기를 하신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단지 이렇게 자신이 했던 것들 경험을 나누는 거,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빈 선생님 거는 그냥 한국말로 되니까 제가 통역할 이유는 없고 옆에서 그냥 끼케 씨한테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끼케 씨가
발표를 할 때는 그 약간 순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 통역은 당연히 아니고 순차 통역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빈 선생님 모시고 첫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소개를 받은 정다빈 멜라니아라고 하고요. 김희 신부님이 간단하게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 제가 다 만든 건 아니지만 저희 팀에서 같이 만들었던 자료들 바탕으로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었던 어떤 팁들을 정리한 자료들을 좀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적용한 어떤 실제 사례를 한번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다빈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로 조금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연결되고 연대를 확장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다시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어떻게 보시지? 이렇게 하면 컴퓨터에 대해서 네.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일단은 페이스 커뮤니케이션 인 더 디지털 월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작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말씀 소개해 주신 대로 그 디캐스트리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바티칸 부서에서 저희를 모집을 했고 저희는 10개국 16개 국가에서 모인 어떤 청년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이걸 선발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가톨릭 교회 기관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 업무를 하고 있거나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에서도 코로나19 이후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모였던 거고요. 그리고 저랑 이제 키케는 각자 이제 멕시코와 한국을 대표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저한테 이걸 어떻게 알고 참여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페이스북 하다가 그 링크를 보고 그냥 신청을 하게 됐는데 너무 운이 좋게 선발이 돼서 귀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2021년 2월 말에 첫 모임을 가지고 네, 이렇게 줌으로 거의 1년 가까이 매주 토요일에 모임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 거의 10시 반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참여한 친구들은 새벽 6시 반에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동안 모임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 진행됐던 세션은 소셜 딜레마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 봤던 이유는 여기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기서 아마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묵직한 질문을 던져요.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조작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유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과연 소셜미디어는 이런 신앙을 위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알리는 장으로 적절한 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저희의 질문이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은 윤리적인가? 또 하나는 다른 대안이 있는가? 좀 그런 고민들을 안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달 정도는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디캐스터리풀 커뮤니케이션과 협력하고 계신 많은 학자나 사목자 이런 분들이 강사로 오셔서 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짚어보니까 저희가 정말 다양한 주제로 리플렉션을 하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강의록을 갖고 있는데 오늘 다 소개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요. 혹시나 필요하시면 이 폴더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리플렉션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좀 사진이 많은 거 하나만 나누자면 이거는 어떻게 이미지를 좀 분석할 것인가 어떤 기호학을 통한 이미지 읽기에 대한 강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들이 다 심플해 보이지만 굉장히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좀 깊은 의미가 있고 항상 내러티브가 있고 그리고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 네, 그런 이야기고요. 이 그림도 둘 다 바티칸 그 커뮤니케이션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사진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각도 차이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교황님이 우리랑 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탑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우리와 그 교황님이 같은 위치에 서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담고 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교황님을 취재하는 저널리스트의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를 메타 커뮤니케이티브 레벨에서 이미지를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미지 너머의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바티칸 이제 교황님이 가지고 계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가장 많은 좀 호응을 얻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럴까? 어떤 그런 컨텐츠는 인기가 많고 어떤 건 그렇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조금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전형적이지 않지만 동시에 익숙한 이미지를 원한다. 그리고 일상의 생생한 모습들 그리고 맥락을 가진 어떤 컨텐츠를 원한다라는 예시로 이 이미지를 봤는데 이게 성 요셉에 관한 이미지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교황의 메시지는 엄마를 도와야 한다라는 취지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엄마를 쉬게 하자. 많은 호응을 얻었던 이미지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미지는 가끔은 조금 위험하고 약간 긴장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혹시 이 사진이 유발하는 긴장이 뭔지 아실 수 있을까요? 마스크를 안 쓰셨네요. 아, 네, 정확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코비드가 굉장히 심할 때 나왔던 사진 중에 하나고 여기 뒤에 보시면 또 마스크를 안 쓰거나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미지 자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되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항상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미지를 고를 때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어떤 사진은 설명이 필요 없기도 한데요. 교황님이 홀로 아우슈비츠에 걸어 들어가는 이 뒷모습은 그 자체로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이모셔널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be responsible, be creative, be relevant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핵심들만 좀 전달을 하자면 루이스 따글렛 추기경님과도 만남이 있었고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결국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에 대한 거, 컨텐츠 그 자체나 어떤 기술의 이용에 대한 것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정체성에 관한 거,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누구인지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면 사실은 이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었고요. 여기서 이 배움에 대한 거는 나중에 10가지 팁으로 정리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1971년에 발표되었던 커뮤니오 앤 프로그레시오라는 이거를 한국어로는 일치와 발전이라는 훈령으로 발표되었었는데요. 이것이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텍스트를 읽고 여기서 저희 나름대로 리플렉션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50년 뒤에 2021년의 맥락에서도 좀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영감들 그리고 팁들, 구체적인 팁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하다가 숨이 트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나온 지 50년이 된 문헌이지만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민들은
이미 이 시절부터 거의 다 존재했던 거라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보자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들을 우리는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자체는 사실 변함이 없는 거죠. 그 기술이나 매체는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이 문헌의 핵심은 구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매체라는 게 인간 사이의 일치를 크게 증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저희의 결론도 그 자체가 과연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조금 다른 것도 있죠. 알고리즘이 저희를 조작한다라는 그 함의가 있는 이상 이때와 지금이 같을까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지만, 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마음, 그것이 잘못된다면 반대의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교류를 도모하고 일치를 도모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이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이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같이 만들었던 영상인데 앞부분만 짧게 재생을 할게요. 잘 소리가 안 들리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한 커뮤니어의 프로시큐슈가 현재 우리에게 전하는 연관들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같이 만든 영상이 있고, 이거는 바티칸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크리스천 페이스가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항상 인간 사이의 교류를 더 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목표는 사람들 간의 일치와 형제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전체적인 플로우를 설명하고 다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6월에는 로마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촘촘하게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바티칸 뮤지엄에 가서 그것도 신앙의 유산들이 남긴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티칸 라디오가 거의 이제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앞선 어떤 미디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바티칸이었고, 그것이 세계대전에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바티칸 라디오 각 지역별, 언어별로 오피스가 그냥 쫙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게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 바티칸 뉴스 홈페이지도 있고 한국어 버전으로도 발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오피스가 있지는 않고 한국에서 로마랑 이렇게 연결하면서 일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포스터만 있는데 그게 바티칸 입장에서도 처음 해보는 실험이래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같이 협력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티칸 라디오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교황님을 직접 만나서 정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일반 알면에서 몇 분 동안 만날 수 있었는데, 저희는 대부분 저널리스트나 아니면 이제 미디어 관련된 일을 하니까 자신을 공격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이제 바티칸에 있는 4개의
그 바실리카들을 방문을 하고 이게 저희가 하반기랄까요? 거기서 수행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단계였는데요.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였냐 하면 지금의 바티칸 그 바실리카들을 소개하는 웹페이지가 들어가 보시면 알 텐데 되게 낡았어요. 그냥 너무너무 이거는 한 만들어진 지 20년 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직접 가서 여기서 확인하는 그 이미지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왜 이 교회가 남긴 풍부한 유산과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전통의 아름다움은 이 홈페이지에서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될까,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티칸이 준비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였던 거죠. 저희가 청년 커뮤니티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이 웹페이지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4개의 바실리카를 방문을 하고 이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건 오늘 이제 소개할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 강의들을 들으면서 동시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바티칸에 있는 4개의 기관과 협업을 해서 각자 4명씩, 16명이니까요. 4명씩 찢어져서 그 기관이 요구하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티칸 그 도서관, 아카이빙에 대한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시성성과 협력한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인데요. 그 온전한 인간 개발 부서와 협업한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키케가 참여했던 디캐스풀 커뮤니케이션 부서와 협력한 이렇게 총 4개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각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그 마르코 루프님 신부님 공방을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그 레지던셜 위크 동안은 되게 저희로서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나눴던 이야기는 우리가 체험한 그 많은 아름다움들을 진짜 어떻게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 그거는 되게 큰 고민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이제 바실리카 웹사이트 프로젝트를 가을에는 수행을 했고, 저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바실리카가 자신의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게끔 초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단순한 역사나 정보를 전달하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당신이 이곳에서 대화하고 싶은 성인은 누구입니까? 혹은 여기서 이 공간 안에서 당신이 앉을 수 있는 의자라고 생각되는 공간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더 초대하고 이렇게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게 반영되진 않았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절차도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교회 기관의 커뮤니케이터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도 같아요. 많은 절차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냥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하면서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커뮤니케이터들의 모임이지만 우리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쉽진 않았고, 그리고 바티칸 안에서도 많은 차원과 레벨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끼리도 얘기했던 게 이 안에서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정말 배움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는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세계의 여러 저희 같은 그런 교회기관의 커뮤니케이터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모아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내보자. 그래서 각자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세계 각국에서 모으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제안을 하는
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역시 이 과정도 결과로 이렇게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이것도 또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경험이 저희한테는 큰 배움이었지만 조금 어려움도 동시에 느끼는 그런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이제 진행 중인 어떤 시노드 프로세스에서 이 과정들을 어떻게 세계 교회에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요. 저는 이 팀에 참여하진 않았는데 저희 팀의 많은 친구들이 이 시노드 프로세스를 위한 그 커뮤니케이션 팀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키케도 거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같이 했던 분들 좀 소개해 드리면 네, 미국에서 많은 친구들이 왔었고 그래서 총 16명이었는데요. 네, 저로서는 제가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또 많은 친구들이 디자인이나 어떤 영상 제작이나 이런 굉장히 스페셜티가 분명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한계를 많이 느끼는 체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제작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영어로 된 어떤 스트래티지 그런 뭐 리포트나 가이드나 이런 걸 만들고 하는 데서 저는 되게 빛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누는 자료들도 저보다는 이 친구들의 많은 기여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걸 좀 미리 밝혀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어떤 퍼스널한 그런 좀 성찰은 마지막에 또 조금 더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어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팁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일 자체의 제목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위한 10가지 팁인데요. 하나는 좋은 어떤 스토리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물론 꼭 디지털에서만의 커뮤니케이션 아니겠지만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런 내러티브를 통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셨다는 것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 네, 그래서 이런 스토리로서 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조하셨고 저희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서도 항상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거를 근데 한국어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영어로 그냥 할게요. 네, Be Your Shepherd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텍스트의 중요성에 대한 건데요. 이게 듣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고려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다시 예수님의 예시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맥락에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소통 역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익숙한 언어, 나에게 익숙한 비유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 대한 항상 그들의 맥락과 그들의 상황 그리고 그들의 언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는 사실은 그런 청년들에게 다가갈 때는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새로운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그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타처럼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마리아처럼 잘 듣는 거.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하나 지적이 나왔던 게 이거는 저도 당당하진 않지만 교회 기관들은 뭘 이렇게 올리거나 자료를 막 제작하거나 홍보를 하고 피드백은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 하고 있고 그리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어떤 프로페셔널로서 이런 필요한 기술들과 그리고 적절한 방법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것들 나누고 일하는 것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이제 창의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우리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청중들을 더 초대하고 그렇게 디지털 세팅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도 있었고 그때 루프닉 신부님이 그러니까 지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배경에 나오는 그림들이 다 이제 마르코 루프닉이라는 그 슬로베니아 예술연의 그림인데요. 그분은 요즘이랄까요? 되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화가라고 해야 하나? 그 모자이크 작가신데 그분이 나는 신부이기 때문에 예술가이고 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신부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창의성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 역시 그런 예술가의 정체성과 깊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 창의적일 수 있고 더 새로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 때문이다. 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강의 중에 하나가 아티스트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성인처럼 되라. 뭐 그런 강의도 있었거든요. 둘 다 쉽진 않지만.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비어 파펫인데요. 요즘 뭐 가짜뉴스 얘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 뭐 SNS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못된 정보나 그리고 분열을 오히려 일으킨 메시지도 많고 근데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떤 복음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리고 신뢰나 그리고 그런 교회가 전해온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들 아주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로서 명료하게 전하는 것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분열의 세상에서 크리스천 커뮤니티들이 더 나은 세상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서 항상 씨앗을 뿌리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역시 이건 아까도 좀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 그래서 항상 어떤 성령께서 이끄시는 안에서 우리 일을 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배제된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 소통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들을 더 드러내 보이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연대를 확장하고 관계를 맺고 대화를 촉진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더 이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가능할지 좀 어렵지만 교회의 미션 안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 내어주는 과정 안에서 그게 가장 온전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특히 이런 신앙을 위한 소통을 위한 10가지 팁이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했듯이 그 DCAS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라는 이 부서와 함께 이 당시에 이제 지난해였으니까요. 2020년 10월에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이 발간이 됐었고요. 저희는 이게 아직 1주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회칙의 존재 자체를 알고 또 여기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서 자체도 막 그렇게 인지도가 있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 부서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와 미팅을 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듣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홈페이지 안에 있는 프라텔리 투티 섹션으로 그 유입을 늘리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 디캐스트리가 인스타그램을 막 만들었는데 팔로워가 너무 없다. 그래서 우리 계정을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가 그 디캐스트리 홈페이지고 그리고 여기서 프라텔리 투티 섹션이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자료가 올라 있는데 그래서 요구를 했어요. 얼마만큼 트래픽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근데 봤는데 조회수가 정말 낮은 거예요. 인권연대 홈페이지만큼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좀 놀랬죠. 충격을 받았죠. 그래도 바티칸 홈페이지인데 이 정도라고? 근데 정말로 막 1000이 안 되는 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티칸 LHD의 인스타그램 계정인데 사실은 지금도 팔로워가 3,7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약간 같이 일하면서 조금은 그런 바티칸 레벨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판타지가 많이 깨지게 됐어요. 네, 어쨌든 근데 그랬으니까 저희한테 이런 일을 맡겨놓은 거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한 목표는 이 웹사이트로의 어떤 그 트래픽을 3달 안에 20%를 늘리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가는데 특히 젊은이 청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18세에서 35세 사이 팔로워를 20% 늘리겠다.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근데 방향 자체는 물론 이 구체적인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팔로워를 늘리는 거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프라텔리 투티라는 이 회칙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우애와 그리고 형제애와 그리고 뭔가 경계 없는 연대 그걸 확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일조하는 것 근데 그게 어떤 방향일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이 회칙이 가지고 있는 키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식별하고 그리고 다양한 맥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더 풍요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캘린더를 만들고 이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는 이미 여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잖아요. 우선은 이 회칙이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문장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바티칸의 여러 몬시뇰이나 쭈이형님들이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신부님들이 쓰신 아주 아름다운 리플렉션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읽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이미 존재하는 자료들을 좀 잘 활용해서 이걸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통일성과 그리고 좀 모듈화된 어떤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라는 걸 좀 알리는 거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이미지들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키 메시지를 항상 배치하는 거, 그리고 저희 목적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알리고 그리고 이 홈페이지로 유입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콘텐츠에 이 두 가지를 이 해시태그와 그리고 홈페이지로의 주소를 이렇게 같이 배치하는 것들을 좀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이 모든 형제들 회칙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 더 정의롭고 더 이렇게 연대를 향해 열린 사회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공성과 우리 신앙을 위해서 정말로 경계 없는 커뮤니티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인간 존엄성과 어떤 인권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컨텐츠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노력을 한 거는 이 컨텐츠가 특히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 자체가 이제 읽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오늘날의 현실과 촘촘하게 교차하면서 읽히기 때문에 특히 그때는 코로나도 아주 심할 때였고요. 미얀마 사태도 있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문제로 그런 헤이트 클라임도 굉장히 많았고, 그냥 매일매일 모든 형제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좀 일어나고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자기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좀 구체적으로 연결되게 느껴지게끔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었냐는 조금 이따가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디캐스토리에 전달했던 자료들을 보면 그 콘텐츠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배포할 수 있는 인플루엔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셀럽이랄까요? 인플루엔서 누구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좀 같이 올려주세요, 홍보해주세요 라고 할 만한 분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들의 계정 이런 것들을 나름 만들었는데 사실은 많진 않았어요. 근데 누가 있냐 하면은 일단은 교황님이 있겠죠. 가장 유명한 인플루엔서로. 그리고 제임스 마틴 신부님이나 이런 SNS를 아주 활발하게 활용한 유저들이 있고, 그분들에게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쿼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거는 바로바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쿼트 구절들을 저희가 키 메시지,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서 다 이렇게 정말 라이브러리를, 아카이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례 어떤 시즌 절기에 따라서 미니 캠페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제안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림 시기에 할 수 있는 프라트리 투티 캠페인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저희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툴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브랜딩 가이드라고 해서 폰트나 색상 그리고 해시태그, URL 이런 것들 다 일치시켜서 저희가 배포하는 모든 컨텐츠가 통일성을 갖게끔 하는 작업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 컨텐츠 캘린더는 이 작업 자체는 9월부터 11월까지 3달에 걸쳐서 포스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언제 공개할 것인가, 그런 시기적인 고려들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인스타그램에 온라인으로 그 총 약간은 3가지 느낌의 컨텐츠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든 형제들 166항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과 태도와 생활 방식을 바꿀 필요를 깨닫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현재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글로벌 세상에서도 우리가 나눌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는 데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오해에 대한 이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인데 사실은 이 메시지 자체도 같이 논의를 해서 다 정했고 미리 다 정했고 이거를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올린 거고요. 근데 저희 이제 상상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막 댓글이 달리는 거죠. 그런 참여를 증진하고 싶었는데 그건 정말 쉽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막 달기도 좀 그렇고 누구한테 달아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좀 어색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저희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이제 한국어로는 제가 그냥 번역을 해서 올렸고 나름대로 이 디캐스토리 담당자께서는 뭐 과라니어로도 번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 만큼 진짜 많은 분들한테 컨택을 했는데 제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이 컨텐츠가 그렇게 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일단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실제로 몇몇 기관에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어, 네, 그리고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고 포르투갈어 이렇게 4개 언어로는 공식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 캔바라는 그 디자인 툴로 링크를 공유를 하면 자기가 직접 이게 자기 나라 말로 바꿔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툴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뭐 인권연대처럼 이 모든 형제들 회칙에 관심이 있을 만한 다양한 기관들에 보냈는데 얼마나 응답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형태는 약간 이런 컨텍스추얼 콘텐츠라고 해서 이 회칙이 가진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역시 이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런 연대를 다지고 상처들을 치유하는 평화의 길을 닦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직접 인용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해석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이용한 그런 콘텐츠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이 턱슨 추기경님이 지금은 바뀌셨는데 당시에는 이 디캐스토리의 장관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리플렉션에서 인용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작업이 사실은 텍스트가 많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또 한국어로 전문을 번역을 하고 거기서 또 인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여러 나라 언어로 같은 작업을 한다는 게 녹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3가지 종류의 컨텐츠를 저희가 3달 동안 이렇게 쭉 올렸고요. 저는 저희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작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한 건 제가 다 번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올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작년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든 형제들 회칙이 반복된 지 1주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그래픽 자료도 만들어서 공유하고 좀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갖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것의 좀 뒷배경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 팀의 공유 폴더인데요. 우선 이게 이제 코트 라이브러리인데 그래서 뭐 인간 존엄에 대해서 인용할 만한 항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게 5항에 있는 이런 부분을 인용하면 좋겠다. 뭐 22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항들이 바로바로 인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만남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게 있다. 인종주의에 관해서는 이런 항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브랜딩 가이드를 제작을 한 건데 이거는 어떤 글씨체 그리고 어떤 컬러가 좋겠는가, 이거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이거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왜 이 컬러냐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여기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정했던 컬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통일성을 가져간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나라에서 어떤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 컨텐츠를 유포하든 항상 이 해시태그와 이 홈페이지에 대한 포스트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정리한 인플루엔서 리스트도 있고, 뭐 교황님, 뭐 바티칸 뉴스, 뭐 바티칸 라이브러리 이런 곳,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비숍 컨퍼런스,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뭐 나름대로 유명한 그 채널을 갖고 있는 교구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 중에 좀 팔로워가 많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뭐 주교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림절에 뭔가 계획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계획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 이제 컨텐츠 캘린더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저희 어떤 키 테마와 주제들, 그리고 키 메시지들, 그리고 추가로 첨가할 만한 자료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콘텐츠를 언제 다 같이 세계에서 다 같이 공개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대략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도 작은 기관이다 보니까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공개해 나가는 작업 자체는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기에 맞춰서 이것도 연결하는 작업도 가능해지기도 하고, 9월, 그리고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있고, 뭐 그래픽 같은 걸 보시면 그래서 저희 3개국어로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11월 8일에 올라갈 이 콘텐츠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해서 이 콘텐츠 캘린더에도 바로바로 연결이 되게 올려뒀었고요. 그리고 이날 이것과 함께 올릴 메시지도 미리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좀 교차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어요. 그런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문제적인 메시지를 걸러낼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작업 자체도 저는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어떻게 가닿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좀 조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좋았어요. 평소에랄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저희가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결과 자체가 얼마나 좋았는가는 제가 막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보시면 33명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키케가 참여했던 디캐스트리 폴 커뮤니케이션의 작업은 저는 여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됐어요. 거기는 이제 이 채널 자체가 바티칸 뉴스 공식 채널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참여형 콘텐츠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막 댓글이 막 달리고, 그리고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단위로 좋아요가 눌리고 공유가 많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키케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저희 좀 간단한 어떤 소회를 나누면서, 이건 좀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끝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경험이 어땠냐, 사실 저는 이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런 걸 왜 누리고 있지? 나는 그렇게 별게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희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 이거 너무 지나치다. 저희는 그냥 교회 기관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인데 너무 지나치다라고 했는데 그 담당해 주시던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이거는 너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너가 본 거를 가서 나누라고 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또 돌아와서는 완전히 그냥 잊고 살고 있다가 키케가 한국에 온다는 얘기 듣고 일단은 이 친구 자체가 되게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키케가 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은 같이 뭔가 자리를 만들어서 내 경험과 또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뭘 배웠냐 하면은 일단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나온 텍스트를 인스타그램이라는 되게 낯선 환경에서 전달하는데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새로운 어떤 툴을 통해서 일하는 거 그리고 협업하는 방식들 그리고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도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첫날에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그 베드로 성인의 그 무덤이 있잖아요. 그 세인트 피터 그 바실리카 지하에 거기서 어떤 몬시뇨님이 강론을 하시는데 그때 아마 다들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나를 뽑아 세우신 하느님 믿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또 되게 저한테는 좀 큰 의미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평소에는 되게 좀 이렇게 하드캐리하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약간 내가 해야 되고 되게 적극적으로 맡아서 일을 하고 조금 그런 편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영어도 부족하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항상 글 쓰고 말하고 이런 언어로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의 한계를 되게 인정하고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저한테는 좀 되게 좋은 체험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러 나라에서 모였지만 너무너무 얘기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멋있었던 경험이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제가 커뮤니케이터라는 자의식은 없었어요. 저는 가톨릭 저널에서 읽기 때문에 제가 저널리스트일 수는 있고 그리고 홍보 담당자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이상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다 커뮤니케이터로서 부름받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정체성을 좀 확인했다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저한테는 가장 큰 배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담임 선생님이 40분 동안 하시기로 하셨는데 55분은 다 콜라당 써먹어가지고 원래 쉬는 시간에 15분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5분만 드리고 5시가 아니라 3시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에 이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굿 프랙티스 오브 굿 프랙티시스 좋은 사례들 중에 또 좋은 사례인 끼케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3시까지 좀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우리 끼케랑 같이 나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